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 토익 만점 성적표들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해요. 첫 만점 시험은 2007년 9월 16일 시험이었네요. 제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안 돼서 만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처음 만점 받았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전까지 985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, 그러다가 나올 듯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다 이렇게 첫 만점이 나왔고, 이날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이날은 만점 받고 저녁에 와이프랑 심야 영화도 봤던 것 같네요. 네, 그럼 두 번째 만점은 지금 그 다음에 2008년 3월 23일 시험이었네요. 아마 첫 만점이 나오고 거의 매달 시험을 본 것 같아요. 이때만 해도 토익 시험이 일요일 날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었고,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거의 첫 만점을 받고도 한두 번 건너뛰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시험을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2008년 3월 23일 어떻게 보면 거의 6개월 만인가요? 예, 6개월 만에 두 번째 만점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 만점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왜 처음 만점 받고 바로 만점이 나오지 않다가 또 6개월 만에 어쨌든 만점이 나온 거라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만점은 그 다음부터 또 6개월 후인 2008년 9월 28일 시험에서 세 번째 만점을 받았네요. 이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한번 볼까요? 그 다음에는 두 달 만인 2008년 11월 23일 시험에서 두 달 만에 네 번째 만점이 나옵니다. 이렇게 만점을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더 시험을 빠지지 않고 보게 되더라고요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 다섯 번째 만점은 2009년 3월 29일. 어떻게 보면 또 간격이 한 넉 달 정도 되네요. 네, 2009년 3월 29일 날 다섯 번째 만점을 받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인 2009년 4월 26일 날 또 만점을 받았고요. 바로 또 그 다음 달인 2009년 5월 31일에 또 만점을 받습니다.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던 것 같아요. 2009년 6월 28일 바로 또 다음 달에 또 만점을 받고요. 어떻게 보면 4달 연속 지금 만점을 받은 건가요? 네, 그 다음에 7월에 만점을 못 받았네요. 성적표가 없는 걸 보니까 2009년 8월 30일 시험에서 또 만점을 받습니다. 그리고 2009년 9월 27일 시험 또 다음 달에 만점을 받았고요. 이제 한 번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요령이 생기는 건지 그 다음 시험인 2009년 10월 25일 시험에서도 또 만점을 받았어요. 그 다음 달인 2009년 11월 22일 시험에서도 또 만점을 받습니다. 4달 연속이네요, 또.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러 어떻게 보면 일요일 한 번, 이제 일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늦잠 자고 싶죠. 근데 일어나서 그렇게 시험을 일어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운전을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있었고 시험 고사장에 따라서요. 그리고 버스와 전철을 탈 때도 있었고 네. 걸어가는 거리에 고사장이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엔 그나마 가장 편했던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 만점은 2010년 1월 24일에 두 달 만에 또 만점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인 2010년 2월 28일에 또 만점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는 간격이 조금 있네요. 2010년 6월 27일 날 만점을 받았네요. 이게 제가 매달 시험 본 것
긴 하지만 어떨 때는 막 그냥 이게 만점이 막 나오다가 또 안 나오면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. 만점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. 이거 만점이 안 나오면 오히려 막 기분이 우울합니다. 어떨 때는. 네. 그냥 저한테는 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이 토익 시험을 보는 게 하나의 그냥 취미 생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만점 받으면 또 뭐 하루라도 기분이 좀 업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10년 8월 7일에 또 만점을 받았고요. 2011년 2월 12일에 또 만점을 받습니다. 뭐 이렇게 저는 뭐 토익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사는 아니었어요. 하지만 뭐 토익 강사분들 보면 뭐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그렇게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저도 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요.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뭐 토익 강사분들은 뭐 몇 년 연속 만점 뭐 그렇게 자신을 그 광고했던 것 같아요. 당시에는. 네. 저는 뭐 그렇게 광고할 일이 없었죠. 2000 죄송합니다. 2011년 2월 27일 날 만점이 나온 후로 2011년 5월 29일 날 또 만점이 나왔고요. 2012년 3월 25일 그리고 2012년 4월 29일 이게 뭐 사진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거 시험일이 다 다릅니다. 실제로 2012년 5월 27일 2012년 7월 29일 2012년 10월 28일 2012년 11월 25일 뭐 만점이 꽤나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. 예, 2012년 12월 23일에 만점을 받았고 또 2013년으로 넘어가는 1월 20일에도 만점을 받았습니다. 이게 간혹 토익 시험을 이 만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토익 시험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. 저는 뭐 어떤 뭐 입시나 뭐 승진이나 이런 그런 목적으로 토익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토익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예. 뭐 어떤 그런 뭐 승진이나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뭐 취업이나 당시만 해도 토익 시험이 취업에 많이 활용될 때였으니까요. 거의 뭐 하나의 머스트였죠. 의무적으로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많았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토익 시험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저도 만점자지만 만점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게 뭐 985 받는 사람이 990점 받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못하고 뭐 970점 받는 사람이 990점 받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여러분 시험은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.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막 토익 시험 자체가 막 5점, 10점 차이로 막 이렇게 학생들이 속상해 하는 거 보면 예. 저도 별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. 이게 뭐 토익 10점 차이가 그 사람의 영어 실력 차이가 아니거든요. 예. 심지어 개인 점수도 50점 플러스 마이너스 50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. 참고로. 예, 어쨌든 2013년 8월 25일에 또 만점을 받고 2013년 10월 12일에 만점을 받습니다. 2013년 11월 24일에도 만점을 받았네요. 그리고 다음 달인 2013년 12월 29일에도 또 만점을 받습니다. 2014년 1월로 넘어가서 1월 26일에도 만점을 받고요. 그 다음에 2014년 4월 27일에 만점을 받았네요. 2014년 5월 10일에도 만점을 받았고요.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뭐 시험이 한 달에 2번 있었을 때도 있었나 봅니다. 2014년 같은 달인 5월 25일에도 제가 또 만점을 받았네요.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익 만점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LC 뭐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고 RC reading comprehension 뭐 그냥 듣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듣기 파트랑 이제 뭐 예 독해 파트 뭐 RC 근데 100문제 100문제인데요. 이걸 200문제를 다 맞춰야지 만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listen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엔 한 뭐 3, 4개까지 틀려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495점. 그리고 RC 같은 경우엔 이제
최악의 난이도일 경우에는 뭐 하나 틀려도 만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상 RC에서 하나, 그리고 많게는 2개, 그리고 정말 아주 운이 좋을 때는 뭐 3개,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그때도 이렇게 495 RC 만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만점을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 제가 총 만점 990점 만점을 받은 횟수가 공개되겠지만 200문제를 LC, RC 200문제를 다 맞춘 시험은 제가 기억이 맞는다면 2번에서 3번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200문제를 다 맞춘 시험은 990점 만점을 굉장히 수십 번 받았지만 200문제를 모두 맞춘 시험은 2번 정도, 3번, 많으면 3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2014년 7월 27일에 만점을 받고 또 다음 달인 2014년 8월 9일에 만점을 받았습니다. 이때도 또 시험이 8월 달에 2번 있었네요. 2014년 8월 30일에도 만점을 받았고요. 2020년 10월 25일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혹시 2014년 8월 30일에 만점을 받고 2020년 10월 25일 벌써 여기에 한 6년 정도 이상의 만 6년의 그 갭이 생깁니다. 이 당시에는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예요. 그래서 캐나다에 있으면서는 토익 시험을 당연히 응시하지 않았습니다. 캐나다에서도 토익 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지만 고사장도 거의 없고요. 한국처럼 그렇게 토익 시험이 뭐 매달 시험이 있거나 우리처럼 뭐 중고등학교에서 막 이런 단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한 회차에 시험을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.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. 이 한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거지 그 외 나라들은 토익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저도 외국에서는 토익을 응시해 본 적이 없어요. 따라서 하지만 대개 소규모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됩니다. 그리고 시험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. 난이도는 한국 토익보다는 그 난이도보다는 시험 점수는 한국보다 훨씬 잘 나온다고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응시한 토익 시험 점수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한 6년 정도 이상의 갭이 있었고요. 2020년 10월 25일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이 버릇은 이게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10월에 귀국해서 자가격리 그 당시만 해도 2주를 했거든요. 해외 입국자로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시험을 봤네요. 네,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인 또 2020년 11월 22일에도 만점이 나왔고요. 이때 또 일주일 뒤에 또 시험이 있었네요. 뭐 요즘은 시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2020년 11월 29일 같은 달에 일주일 상관에 또 만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21년 11월 21일에 또 만점을 받았고요. 네. 이게 네, 거의 또 1년 만에 응시를 한 거였네요, 제가. 2021년 12월 달에 또 만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. 2022년, 올해죠, 올해네요. 1월 23일에도 만점을 받았습니다. 그 이후에는, 시험을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. 뭐, 또 언제 마음이 동하면 응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당분간은 응시할 계획은 없습니다. 이 시험이 주는 긴장감이 한때는 좋기도 했어요. 근데 좀 핑계 같지만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토익 시험장이 제가 거주하는 곳이 바뀌어서 그런지 주변에 시험장을 쉽게 찾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조차도 제가 딸아이랑 같이 그렇게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에 아마 2022년 1월에도 응시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,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자랑질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하는데,
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. 예.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또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